안녕하세요. 주식챔피언쇼 주챔쇼의 김호수입니다. 주식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챔쇼. 자, 이제 올해 2019년 주식 거래일도 오늘까지 포함해서 딱 3거래일 남았습니다. 자, 사흘 동안 뭐 좀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뭐 그럴 가망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단 지지부진하게 좀 횡보하면서 올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내일 또 생각해봐야 될 것이 배당과 관련해서 배당락도 좀 챙겨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나 개인 쪽에서의 또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건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동안 산타의 선물은 뭐 있었지만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목마른 상황이고요. 남은 3거래일 동안 이제 강한 반등을 나타내줄 모멘텀도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올 연말을 이제 차분하게 정리를 하고 내년에 1월 효과를 좀 기대해 봐야겠다라는 심리들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오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이 올바른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의 힌트도 함께 얻으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매수하고 싶으셨던 종목 매수해도 괜찮은지 그 종목 저희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괜찮은지 아니면 다른 종목 봐야 하는지도 판단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좀 물려있는 종목도 많으실 텐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탈출하는 방법, 추가 매수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해야 할지 이런 여부도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오전 9시 50분 저희 주체 MC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종목 상담 시작해봐야 되겠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2대 준비해놨습니다. 02377-0269, 377-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셔야 조금 더 빠르게 앞 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서 오늘 함께 해주실 주식챔피언 전문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식챔피언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크리스마스 잘 쉬셨나요? 집에 콕 있으실 거라고 했는데. 아, 예, 집에 콕 있다가 감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아, 감기 걸리셨어요? 네. 아이고, 감기를 선물로 받으셨나? 그래서 뭐 지금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 네네. 어쨌든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신 것 같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좋은 형태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양봉으로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역시나 헤드앤숄더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는 어깨와 머리, 어깨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뒤집으면 우리가 역 헤드앤숄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하락이 나오고 두 번째 하락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락 이후에 상승 패턴으로 나올 때 뭐 보통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말하는 불확실성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다 보니까 시장은 더 이상 이렇게 크게 밀린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월 효과 역시나 있을 것 같다. 내년 상반기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뭐 반도체 실적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실적들이 좀 악화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그 악화가 되었던 그 폭보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진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시 주가가 과하게 떨어져 있는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역시 우리나라 시장 저평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에 역시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것은 또 지수가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뭐 3거래일 남았다라고 하지만 역시 지금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사실 연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주식시장을 약간 침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월, 2월, 3월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현재에 투자하지 마시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올라와 있는 형태라고는 볼 수가 있지만요. 사실 이 형태는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독주 체제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뒤에 있는 종목들이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같이 따라가주기 위해서는 역시나 지금은 올라와 있는 종목이 너무 크게 빠지는 것보다는 좀 버텨주는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가줘야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조금 염두에 볼 때 지금은 역시 올라간 종목을 너무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지를 체크하면서 올라간다면 위쪽에 있는 종목보다 아래쪽에 있는 종목을 조금은 공격적으로 들어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전략을 짜냐에 따라서 사실 저는 2020년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전략을 잘 짜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이번 주에 시장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올 한 해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1월, 2월, 3월 내년에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게 우리가 미리 좀 씨를 뿌려놓을지 이런 전략들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을 가지고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내년에 조금 더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02377-0269, 377-0279번으로 전화 주셔서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KH바텍요. KH바텍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조금 남았어요. 9,450원요. 9,45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9,450원에 비중 10%요? 예. 자,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KH바텍? 조금 더 가져가도 되나 싶어서요. 조금 더 가져가고 싶으신 생각이세요? 예, 예. 자, 그러면 요거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최근에 KH바텍이 좀 좋은 모습인데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네, 뭐 일단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냥 일단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예. 지금 당장의 수익률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비중이 10%다 보니까 뭐 만족할 예. 만한 수익금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예. 비중을 좀 많이 이렇게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비중이 예. 적게 들어가면 수익이 나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수익률은 엄청나게 높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수익금으로 치면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수익금이 아니다 보니까 예, 저는 예. 이거는 굳이 지금 뭐 익절가를 정한다기보다는요 계속 끌고 가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오늘만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고점 자리를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들고 예. 가볼 만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21,500원 자리를 뚫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자리가 오늘 종가상으로 뚫리게 되면은 저는 23,000원, 4,000원까지 이렇게 들고 가보는데 사실 거기까지 올라가도 지금 시청자님의 수익률이 뭐 기적적으로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욕심을 이제 크게 부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뚫으면은 23,000원까지 정도에서 매도하시고요. 뚫지 예. 못하면은 21,000원이 무너질 때, 21,000원 무너지고 내려갈 때는 그냥 수익을 여기서 그냥 만족하고 정리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을 조금 더 이 수익 본 돈으로 다른 종목을 좀 어루만지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KH바텍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 처음으로 만나봤는데요. 일단은 수익이 조금 많이, 수익률은 높은데 비중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많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정리하셔서 좋은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매지온을요, 16만 3,70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10% 정도 되는데. 16만 3,700원이고요. 네네. 비중은 그래서 좀 받고 싶어갖고요. 네. 자, 그러면 매지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16만 3,700원. 16만 3,7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최근에 뭐 조금 11월 달에 급등이 나왔다가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은 전망을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거는 네. 전망하고는 전혀 무관한 자리고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당장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손절자리를 잡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뭐 전망이 어때서 급등합니다. 뭐 전망이 이렇기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혀 필요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는 그냥 15만 7천 원 자리 있죠. 네네. 네, 15만 7천 원짜리가 무너지면은 그렇게 큰 손절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손실률로 따지면 한 3%대 손실 네네.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3% 정도 이렇게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여기서 이제 네.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18만 원대에서 그냥 바로 정리하는 게 낫고요. 네네.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빨리 손절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자리예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전망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거는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이슈 따라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전망을 우리가 추측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손절 자리 잘 잡아놓고 수익 볼 때는 또 수익권 라인 때 또 어디서 팔아내야 될지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15만 7천 원 손절 18만 원대 수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드려볼게요. 네, 전문가님 굉장히 받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행운이 돼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좋은 일이 있길 네.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매지원을 가지고 계신 우리 문현진 전문가를 잘 지켜보고 계신 팬분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거 잘 체크를 해보시고 올바른 선택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예, 셀바이오텍 셀바이오텍. 2만 원에 네. 20%입니다. 2만 원에 20% 가지고 계세요? 네네. 자, 셀바이오텍 어떤 계정 궁금하세요? 지금 제가 사고 좀 내려갔었는데 올라오길래 지금 어떻게 해야 될란가 싶었어요. 최근에 조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매수가까지 좀 기다려야 될까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현진 전문가랑 자세하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전문가님, 네. 셀바이오텍을 2만 원에 매수를 네. 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이거가 네. 지금 제약바이오를 잡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을 교체하신 분들이 좀 네네. 많아요. 근데 이게 제약바이오라고 다 똑같은 제약바이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셀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은요, 뭐 테마가 그렇게 출중한 종목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급락이 훨씬 심하게 나왔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2017년에 급등을 하거나 2015년에 급등을 하고도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버텨주는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은데 얘는 2011년부터 해가지고 15년까지 엄청나게 급등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상승세나 횡보세가 만들지 않고 계속 빠지고만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 없다로 따져봤을 때는 힘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굳이 이 종목을 샀어야 하나라는 일단 의문이 처음에 먼저 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2만 원에 샀다라는 것을 딱히 욕심을 부릴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2만 원까지 올라와 줄 거는 같아요. 그래서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사이쯤에서 그냥 크게 수익 내려고 하지 마시고 분할 매도를 네. 통해서 그냥 다 팔아버리신 다음에 오히려 조금 탄탄한 종목이라든가 뭐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좀 더 탄탄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쪽이 훨씬 더 낫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그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뭐 크게 문제만 없다면은 이거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2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2만 3천 원까지 분할 매도를 통해서 그냥 다 팔아내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좀 옮기자라는 의견을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셀바이오텍에 대한 해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옥석 가리기가 엄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요거 잘 참고를 하시고 올바른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네, 저기 이마트를 이마트요. 예, 지금 좀 사도 되나, 언제쯤 사도 될까 좀 궁금해서요. 아, 이마트가 최근에 좀 눈에 들어오세요? 네, 어떤 점 때문에 이마트가 사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글쎄
글쎄요, 유통주가 지금 조금 오르다가 또 조금 내려가고 그러는데 네. 내년쯤까지는 어떨까 해서요. 이제 좀 올해 안으로 좀 구매를 해도 될까? 이제 좀 바닥 잡은 것 같아서 이제 네, 내년에 네.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현진 전문가랑 이마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네. 자, 전문가님 이마트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마트라는 종목만 봤을 때는 좋아요. 그래요? 예, 이마트라는 종목만 따져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다 생각이 드는데, 다른 종목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거의 뭐 살 필요가 없는 종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마트를 지켜봐 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마트 말고 다른 종목을 찾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네네. 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굉장히 범위는 넓으나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좁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종목 중에서 사야 되겠다 싶다 보니 이마트를 보다 보니까 이마트가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것 같네 하다 보니까 결국 이마트가 된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사실은 이마트 말고 지금 시장에 한 2,000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투자하지 말아야 할, 기피해야 될 그런 조건을 갖춘 뭐 한 2, 300 종목을 빼고 나면은 한 1,800에서 한 1,600, 1,700, 1,800 요 정도의 종목 개수가 남아요. 네네. 그럼 요 종목 빼고도 충분히 투자할 종목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비교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마트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테마가 좋은 종목은 아니잖아요. 유통 주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내수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관련주가 내년에 과연 어떤 테마에 엮일 것인가, 총선에서 갑자기 유통을 살리겠습니다 하는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대통령도 내가 유통업을 살려보겠습니다 하는 뭐 그런 분들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AI 관련주라든가 테마, 이런 테마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는 정치인들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마트를 사서 가는 게 나을까? 저출산이나 AI 관련주나 4차 산업 관련주를 사서 가져가는 게 나을까로 봤을 때 이마트가 재밌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 네,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조금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관련주를 사놔야지 다음이 더 좋을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를 지금까지 지켜봐 오신 거는 제가 뭐 알겠으나 이마트만 봐야 하나라고 봤을 땐 저는 이마트는 비추천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야를 넓혀보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네. 네, 이마트에 대한 해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마트 자체는 뭐 가격이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되돌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유통주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야를 넓혀봤을 때는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다른 업종이나 다른 정책과 관련된 테마들을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늘 문현진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 AI라든지 뭐 5G라든지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이런 힌트도 다 많이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 꾸준하게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또 이어갈 텐데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세경 하이테크고요. 세경, 네, 말씀하세요. 하이테크요. 네. 33,100원에 5%예요. 세경 하이테크를 33,100원에 5% 가지고 계세요? 예. 비중은 좀 적은데 이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어느 정도 되면은 매매할까 싶었어요. 어느 정도 돼서 팔까? 요게 궁금하세요? 예. 세경 하이테크를 33,100원에 사셨으니까 네. 일단은 뭐 거의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하는데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현진 전문가랑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전문가님 세경 하이테크인데 일단은 뭐 현재 매수가 근처에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이거는 뭐 역시 아까 전에 설명해드렸던 거랑 똑같은 뭐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기업적인 부분을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세경 하이테크가 무슨 기업인지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아무 상관이 없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굉장히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그렇잖아요. 맥주를 이렇게 컵에 따랐을 때 거품이 어디까지 올라올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네, 거품은 우리가 예측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 기업의 실제 가치를 반영을 해서 앞으로 전망을 예측하는 데는 대부분 이견이 별로 없어요. 근데 거품을 예측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다 틀려요. 예. 다 생각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품은 우리가 뭐 전망이 어떻다 이렇다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갈 거야를 생각하고 보는 것보다는 그냥 거품이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보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 말은 뭐냐면 이것도 역시나 손절라 라인을 잘 잡아야 되고요. 올라올 때 그냥 바로 팔아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거품주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행태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무상증자까지 했어요. 예, 그러면은 한 주당 한 줄 더 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주식 수가 2배로 거의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원활하게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뒤에 슈팅이 한번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역시 이런 자리들은 거품이 끼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빠질 때 손절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네. 31,500원 무너지게 되면 바로 그냥 잘라내자,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들고 가시게 되면은 이 무상증자 효과로 인해서 한 번 정도의 강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욕심내지 마시고 한 37,000원대 이상부터는 그냥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지가 잘 돼주면은 37,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고 무너지면 31,500원에서 그냥 바로 손절하신 다음에 기술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세경 하이테크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뭐 최근의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업종과 그리고 시세와 뭐 현재 분위기가 잘 타고 있는 종목들을 고르셔야 하는 게 아무래도 내년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도 함께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저 포스코 케미칼이요. 포스코 케미칼이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저기 매수가는 46,688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10% 되거든요. 네. 자. 예, 저기 제가 이걸 갖다가 이 포스코 케미칼이 그 양극재하고 음극재하고 다 생산을 한다 그러길래 네. 제가 지금 이거에 갖다가 한 2번인가 3번째 지금 저기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매수하셨다가 파셨다 하셨어요? 네네네. 7월 달에 처음 매수했다가 56,000원 갔을 때 안 팔았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이번에 매매가 이제 3번째인데요. 네. 이게 주가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그 원인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자, 그 전에 2번 정도 매매를 하셨고, 최근에 다시 좀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조금 흐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좀 답답하신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현진 전문가랑 포스코 케미칼 한번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네. 자, 전문가님, 포스코 케미칼인데, 그 전에 뭐 이렇게 조금 매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랑에 빠지지 마라는 이야기를 제가 정말 많이 해드리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종목의 사랑에 빠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매매하시면서 연구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공부도 좀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에 사랑에 빠지고 믿음이 가기 시작하면은 주가에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지? 남들은 왜 이거를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 주가가 반드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가지라는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게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혹시 그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안 하셨고요. 혹시 그러면 이제 뭐 취업은 하셨나요? 아니요. 저기 아직 미취업 상태라서. 미취업 상태예요. 그럼 네네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들의 부모들은 그 취업 준비하고 있는 그 자식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겠어요. 그러면은 네네네. 내 자식이 어떤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떨어졌을 때
나는 네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 이뻐 보이고 왜 안 뽑지 싶은데 기업이 뽑지 않으면은 그 기업은 망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회사에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걸까요? 우리 회사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시장은 포스코 케미칼을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시청자님만 이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냉정하게 저기 바라봤을 때. 내년에 그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될 거라 그래서 그거 보고 대중화될 지금 거라고 대중화될 하지만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는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혹시 안 되시나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혹시 그 시장이 뭐 전기차가 대중화될 거다, 그리고 내년에 전기차를 좀 활성화시킬 거다, 인프라 구축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관련주는 다른 종목이라는 거지, 포스코 케미칼이 아니라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결국에 사람들의 관심을 갖느냐, 그리고 이 종목에 사람들의 돈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쵸. 그러면 사람들이 포스코 케미칼을 지금 좋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라는 질문에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예, 그쵸.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포스코 케미칼을 사랑해요. 전기차가 앞으로 활성화될 거라는 것에 지금 많이 이렇게 매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런 양극장, 전망과 우극장, 내가 알고 있는 살짝하고 내용을 없어요. 접목시켜 봤을 때 포스코 케미칼이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냥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인기가 없는 종목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 종목을 가져가느니 포스코 케미칼에 연구를 하고 노력하셨던 노력의 시간들을 다른 종목, 다른 전기차 관련주라든가 다른 수소차 테마 쪽으로 이렇게 알아보시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정말로 노력하는 그 시간과 그 노력은 정말로 좋은 건데 왜 포스코 케미칼의 사랑에 빠졌을까? 근데 이 사랑에 빠지지 말고 보면은 이 종목으로부터 파생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련주라고 하죠. 예, 그러면은 이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이거는 봤더니 2019년 동안 계속 하락만 하고 밑에서 횡보를 하는 동안에 다시 또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를 하고 인기를 몰이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미 전기차 중에 인기를 얻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포스코 케미칼과 관련돼서 이쪽에 관련주, 뭐 협력업체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이거 괜찮겠다 하는 종목을 다른 종목을 사는 게 수익 내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연구하시고 공부하신 건 정말 좋은데 그런 관련주 중에서 이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인기가 없다라는 게 객관적인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버릴 줄 알아야죠. 향후에도 그러면은 메리트가 전혀 없을까요? 어떤 거요? 향후에도 그럼 전혀 메리트가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지금 별로 안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면 좋아할 때까지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종목을 가져갈 것인가 다른 종목을 갈아탈 것인가로 봤을 때 뭐 포스코 케미칼로 장기 투자로 가져간다면 좋겠지만 수익률로 봤을 때 저는 훨씬 더 다른 종목을 샀을 때가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이 없잖아요. 인기 있는 걸 사는 게 낫지.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 교체가 낫다라고 하는 거죠. 예, 지금 아까 무슨 제가 계속 얘기인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제가 포스코 케미칼을 이렇게 안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종목 바꿔라 하니까 사랑에 빠져 있다 보면 그래도 이거 안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미래를 봤을 땐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게 돼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래요. 그래서 포스코 네네. 케미칼을 저는 포기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훨씬 많으니까 주식은 약간 카사노바처럼 매매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제가 좀 조언을 이것저것 많이 해드렸는데 첫 번째로 사랑은 하면 안 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리고요. 포스코 케미칼을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45,000원 무너질 땐 손절하시는 게 낫고요. 올라오게 될 때 네네. 5만원 뚫질 못하면 바로 그냥 익절하고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네네네. 네, 그렇게 짧은 대응 잘 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까지 드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의 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종목으로 한번 수익을 보면 그 종목 팔고 나서는 한 2, 3개월 보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계속 같은 종목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자가당착에 좀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노력으로 좀 다른 종목, 다른 업종을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조언을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네네. 상담할까요? 예?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예. 저, 모나리자. 모나리자 사셨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3,850원에 30%요. 모나리자를 3,850원에 30%. 네네. 자, 그러면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모나리자? 저는 그냥 어쩌다 샀는데, 네네. 제가 산 뒤로는 계속 빠지고만 있어서 언제나 제 자리에 올 수가 있을라나,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자, 3,850원에 사셨으면은 아무래도 한 지난달 11월 정도에 사셨겠네요, 그죠? 예. 아침에. 누가 소개해주고 어떻게 샀는데 그 뒤로 계속 빠지죠. 예. 네, 자, 그럼 요거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고 탈출해야 될지 문현진 예, 전문가랑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예. 네, 자, 전문가님 모나리자입니다. 나쁜 종목은 아니죠. 근데 네네. 이게, 늘 그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에 나쁜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매수가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모나리자를 사신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좋아요. 그리고, 비중이 좀 많으시다는 게 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매수가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낮출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추가 매수하기엔 비중도 많으시고 그리고 매수가도 조금 높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 관련된 건 알고 계세요? 저는 그걸 모르고 샀죠. 그랬더니. 그렇죠. 모르고 사면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전 상담을 굉장히 오래 설명해 드린 게, 방금 전 상담하셨던 분은 잘할 수 있는 자질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산 종목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 기업이 뭔지를 굉장히 연구하셨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게 처음 주식을 하게 됐을 때 공부하게 되면은 사랑에 빠져요. 근데 지금은 우리 시청자님은 모나리자에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잘 해결하고 나면은 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때까지는 조금 주식을 쉬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게 제일 좋은 거고요. 지금 여기서 쌍바닥 만들어주게 되고, 그리고 미세먼지가 지금 계속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는 4, 5월이 제일 성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가을도 성수기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얘는 지금 비중 조절을 조금 이렇게 예술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실패였다 생각이 드니까 올라오면은 3,700원짜리 정도쯤 됐을 때 약간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기 이후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좀 심해지고 미세먼지 좀 대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한 4,500원까지 다시 뛰어오를 수 있으니까는 그때 정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모나리자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주식시장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서 사랑에 빠져도 좀 문제고 너무 몰라도 문제고 적당한 정보와 투자 결정, 결심이 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요. 잘 적용을 해보시고 참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식챔피언 전문가들과 저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챔피언 전문가들을 이 방송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투자 노하우도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주말에 열리는 무료 항연의 일정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